열심히 이제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좀 아직 많이 부족해요. 자, 거기 11페이지에 4번에 이런 형사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형법 수업이 언제죠? 내일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법을 합쳐가지고 형사법 그래요. 그 두 가지 법이 뭐였죠? 첫 번째는 형법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을 합쳐가지고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형사법 그래요. 자, 그럼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을 합쳐가지고 요걸 우리가 무슨 법 그러겠어요? 민사법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 형사법에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합쳐가지고 요걸 형사법 그러면 읽어볼까요? 형사법 그래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과목이 같은 법체계를 이루는데 과목 자체, 내용 자체가 전혀 틀려. 그래서 어떻게 틀릴까 봤더니 형법은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형사소송법을 합쳐가지고 형사소송법은 이걸 절차법 그래요. 실체법하고 절차법하고 차이부터. 그래서 요번 시간에 그 주제를 두 개 잡았습니다. 첫째, 소송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요 학습 방법,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우리 수업 들어가겠어요. 자, 실체법에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일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요걸 실체법 그래요. 그럼 여러분, 소송법 뭐였죠? 이때 형사소송법은 자,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어떤 연결되는 과정, 진행, 요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절차법 그래요. 자, 요 두 개를 공부할 때 그럼 따로 분리해서 보지 말고 반드시 같이 결부하면서 봐야 효과가 있겠죠. 자, 실체법, 여러분, 형법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실체가 뭐죠? 뭘까? 형법은 뭐와 뭐 해당하는 법이죠? 죄와 형벌이죠. 형법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 딱 물어보면 무슨 법정주의가 있어요? 죄, 형, 법정주의가 있죠. 그럼 그 두 개가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뭐 있죠? 죄, 범죄죠. 자, 그럼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걸 규정하고 있습니까?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형법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총론하고 강론 있죠. 그럼 총론에서는 뭐였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공부합니까? 그 범죄는 누가 하죠? 여러분, 생명체가 합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행위에서 시작하죠. 여러분 봐봐. 만약에 이러면 개가 가다가 사람 물어버리면 그건 뭔데? 이건 그냥 광견이죠. 미친 개죠. 근데 사람이 옆집 개를 물어버리면, 그럼 옆집 개를 물어버리면 이건 미친 사람이야. 재물을 손괴한 손괴가 될 수 있어. 손괴가 될 수 있어. 그럼 형법에서 제일 중요한 실제 범죄는 자, 어떤 행위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 그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가 뭐였죠? 구성요건 해당성. 두 번째는 뭐였죠? 위법성. 세 번째는 뭐였죠? 책임. 이것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범죄 성립의 단계를 갖췄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범죄 실행 단계. 맨 처음에 자, 범죄 예비. 둘째가 뭐였죠? 실행 착수. 자, 기수에 이르지 못할 때 뭐였죠? 미수. 그리고 기수. 요런 단계. 그럼 그 죄는 몇 개인가? 일죄냐? 수죄냐? 가담 형태는 자, 정범이냐? 공범이냐? 정범이라면 단독 정범인가? 공동 정범인가? 간접 정범인가? 그래서 요런 범죄에 대해서 실체를 규정하고 있고, 그럼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 형법에서 형벌은 몇 가지 형벌이 있어요? 9가지 형벌이 있죠? 어디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런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 전부 다 뭐예요? 과정입니까? 절차입니까? 여러분 절차입니까? 내용입니까? 내용이죠. 그럼 그 내용들을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형법은 절차법이에요? 실제법이에요? 실제법이에요. 근데 형사소송법은
이 범죄하고 형벌을 지금부터 이어나가야 돼요. 자, 형법 문제 풀 때하고 소송법 문제 풀 때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죠? 형법은 갑이 이런 방법으로 을을 살해했을 때 갑의 죄책은 딱 단정을 짓습니다. 형법 시험 문제에서 피의자, 피고의 말이 안 나와요. 그죠? 형법은 무조건 갑이 이런 방법으로 기망을 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갑의 죄책은 사기냐, 사기 미수냐, 그 죄책을 묻어요. 그럼 형법에서는 처음부터 갑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딱 고정적이에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거르죠. 자, 그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 형법에서는 이런 갑의 죄책을 묻지만 소송법에서는 절대 갑의 죄책은 이런 문제 안 나오죠. 무슨 표현을 씁니까? 피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피의자가 뭐예요? 혐의를 받게 되는 자죠. 그 단계에서 검사가 기소하게 되면 이때는 죄인입니까? 피고인입니까? 피고인이야. 자, 그럼 그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 이때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여하는 절차에서 제일 처음에 과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 의심을 가져야 돼요. 요게 형법과 소송법이 전혀 다릅니다. 소송법은 뭔데? 의문을 가지고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제일 먼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수사를 합니다. 요 수사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무슨 법이죠? 그래서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무슨 절차입니까? 수사 절차예요. 자, 그럼 그 수사 절차에서 여러분 수사의 주체가 누구죠? 수사기관이죠. 가장 대표적 수사의 주체가 누구죠? 검사죠.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쳐서 합격해서 경찰 되었다고 사법경찰관이 된 거 아니죠? 자, 그럼 경찰 합격해가지고 내가 무슨 뭐 월급 계산하고 물품 구매할 때 그냥 경찰이야. 근데 형사과에 배정받아가지고 범죄 사건 투입되면서부터는 그냥 경찰입니까? 사법경찰관입니까?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서장의 지시를 받습니까? 검사의 지시를 받습니까? 검사의 지시를 받게 돼. 그럼 검사의 지시를 받게 되면서 사법경찰관리가 되죠. 자, 그럼 그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이제 그 사건을 수사해봤더니 남편이 가장 의심스럽다. 부인이 가장 의심스럽다. 사건 발생 며칠 전, 몇 달 전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아마도 남편이 죄인입니까? 단정을 짓습니까? 그냥 혐의를 둡니까? 혐의를 두겠죠. 그래서 단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피의자가 해요. 자, 그럼 그 피의자에 대해서 처음에 가졌던 이 물음표가 과연 죄가 있을까라고 가야 돼요. 이걸 수사하겠죠. 자, 그럼 그 수사할 때 크게 어떤 수사 방법이 있습니까? 첫째는 임의 수사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였죠? 강제 수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임의 수사하고 강제 수사에서 당연히 시험의 가장 큰 비중은 임의 수사입니까? 강제 수사입니까? 강제 수사죠. 그죠? 체포나 구속, 이거죠. 자, 근데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조사. 그럼 이 부분 특징은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 가장 큰 차이가 뭐였죠? 결국 피고인의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수사를 한다. 어때요? 임의예요? 강제예요? 강제죠. 근데 우리 임의 수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때 임의 수사, 피의자 신문. 자, 선생님, 당신 고소장 들어왔는데 조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 경찰서 출두하시겠습니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럼 나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상대방의 생각에 의해서 나와서 신문합니다. 어때요? 강제예요? 임의예요? 그래서 임의 수사잖아. 자, 선생님, 당신이 그 범죄 발생 당시 사건을 목격했다라고 진술 들어왔는데 당신은 지금 제일 중요한 참고인입니다. 나와서 당신이 목격한 바를 좀 진술해서 수사에 좀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죠. 그럼 참고인 조사는 어때요? 강제 수사예요? 임의 수사예요? 임의 수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런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뭐였죠? 검사가 수사를 진행해 나가다가 수사를 종결합니다. 종결의 형태는 두 가지가 되겠죠. 첫째, 증거가 확보됐어요. 자백이 나왔어요.
현장을 목격했다는 유력한 증인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기소했을 때 99%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확신을 가졌을 때 이제 검사는 사건을 끝내고 재판에 넘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공소, 제기, 줄여서 뭐였죠? 기소하죠. 그러나 수사를 아무리 진행해봐도 증거가 없어요. 또 유력한 진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럼 기소해봐서 오히려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사건 끝내야 돼. 만약에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가지고 유죄 판결 대신 무죄 판결 나왔죠. 1심, 2심, 3심 끝까지 갔죠. 그럼 무죄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뭐가 발생합니까? 한 번 확정된 판결은 다시 재판할 수 없죠. 1사, 부재리, 요걸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두 가지 갈림길에 서서 이제 종결을 통해서 검사가 기소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절차로 바뀌어지겠죠. 수사 절차에서 무슨 절차로 넘어갑니까?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재판 몇 심 재판합니까? 3심이죠. 제일 중요한 게 몇 심일까요? 3심이 아니요. 2심이요? 아니요. 몇 심입니까? 1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3심, 2심. 여기서 제일 문제 많이 나오죠. 자, 1심 절차로 들어가면서 구조가 달라져.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부터는 심판의 주체가 법원이에요. 여기서 법원은요,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 대전지방법원 건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대전지방법원 건물입니까? 재판부입니까? 재판부에. 우리 TV 보다가 재판 한 사람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있습니까? 단독판사. 여러분 보통 TV에 몇 명이 나와요? 3명이 나오죠. 이걸 뭐라죠? 합의부래요. 그래서 단독판사나 합의부와 같은 법원에 의해서 자, 공격하는 당사자가 누구죠? 검사죠. 자, 지금부터는 기소 당했을 때 피의자는 이름을 버리고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피고인이 됩니다. 기소 당한 자예요. 이렇게 삼각 주체가 되겠죠? 자, 이 중에서 특히 검사하고 피고인을 우리가 구조를 한번 가만히 한번 봐봐. 여기서 검사하고 피의자 구조는 수평입니까? 수직입니까? 수직적이야. 그럼 주로 피의자는 주로 대등합니까? 수사의 객체입니까? 주로 객체야. 그러나 여기서부터 구조가 달라지죠. 검사하고 피고인은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수평적이야. 해서 요걸 대등한 관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당사자란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갑니까? 대등하다는 뜻이 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제 재판에서 검사하고 피고는 결코 대등할 수가 없어요. 그럼 피고인은 약자죠. 그럼 그 피고인을 도와준 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래서 누가 나오죠? 변호사입니까? 변호인입니까? 변호사는 직업이야. 그 변호사가 내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형사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신분이 변호사입니까? 변호인입니까? 변호인이야. 근데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가 직접 선임해야 되는데 문제가 그 변호인 선임 만만치 않죠. 돈이 없죠. 대등할 수가 없죠. 그럼 정 안 될 때는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겠지. 무슨 변호인? 국선 변호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이런 구조화에서 철저하게 피고인과 피의자는 우리 형소법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